네, 시민들의 정책수다 울산저널 시민포럼에서는 12번째 주제로 철수에서 묵수로를 준비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금속노동자로 35년 7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직하여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는 영림단 단장 정병모 선생님과 기산촌 하여 영림단 막내로 고군분투하시는 이석용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를 관련해서 고민하다가 울산에 영림단 산촌 임업 희망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는 일자리를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더욱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영림단에 대한 얘기를 두 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해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울산 산촌 임업 희망단 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병모입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전선 노동자로 35년 근무하고 정년퇴직 이후에 살림에 관련한 일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산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살림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그동안 정년퇴직 후의 삶을 고민하다가 기산촌이나 귀농하는 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교육을 받던 중에 살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참 매력을 느껴서 살림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고요. 일자리 발전소에서 준비한 6주간의 산림 기능인 과정을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함께 받은 동기들과 함께 영림단을 구성해서 지금 울산 산림조합에서 선도산림 경영단지에서 함께 장작협동조합이라는 영림단과 울산 산촌 임업 희망단이 공동 영림단을 꾸려서 지금 선도경영단지에서 조림과 풀베기 작업을 하는 등 산림 관련 일을 배우고 있는 산림 초보자입니다. 네. 예, 추가로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귀산촌 4년차 이석용 막내입니다. 그 전체적인 그 얘기는 우리 단장님이 다 했으니까 네. 저는 제가 겪은 그 과정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울산시대에서 학원을 경영하다가 한 25년 됐는데 우리 산촌 마을을 소개받게 됐습니다. 준비 없이 그냥 막연한 꿈만 가지고 그 경치에 빠져서 그 귀산촌 하게 됐는데 그 현실은 그 쉽지가 않더군요. 막 촌에 들어가면은 골치 아픈 물이 쓰지 않고 몸만 조금 움직이면은 최소한의 일거리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특히나 우리 그 산촌에는 공동체가 많습니다. 네. 여러 개가 있는데도 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거리는 별로 없어요. 뭐 해봤자 동네에서 나오는 일거리 며칠, 그 기술 없는 건축 일당벌이 며칠, 네. 또 가을이면 또 절임배추 공장 며칠, 뭐 또 일이 없으면 텃밭 가꾸기, 그 외에는 사실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몇 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심적으로도 좀 우울증이 오고 그럴 시점에 마침 우리 철수들이 우리 마을에 놀러 왔어요. 그 귀산촌 교육을 가지고 그 교육에 이제 보조를 하면서 또 형님들을 알게 되고 또 살림에 대해 좀 배우고 또 매력을 느끼면서 우리 이제 인생 제2막을 살림에서 찾자 그런 결의를 또 갖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또 영림 기술 교육을 6주간 같이 받고 또 졸업하면서 우리 영림단을 발족해가지고 선도산림 영림단지에 투입돼서 숲 가꾸기에 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 일이 만만치가 않더군요. 깎아지는 저 악산에 과연 나무를 심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 심었습니다. 또 어떤 산에는 흙이 없어요.
흙이 없어요. 예, 아예. 뿌리를 덮을 흙이 없어. 흙을 찾는 일이 보통이 또 아닙니다. 산에 흙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뭐 파도 다 돌이고 흙을 찾아 퍼와 가지고 아, 흙을 퍼와가지고. 네, 다 심었어요. 이제 나무 식견이 다 끝나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풀베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악산에 예초기 메고, 대충이 메고. 네, 안전장비하고, 그 다음에 물 한 통 짊어지고, 또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그런 경사진 산에 가보면은, 분명 제목은 풀백인데, 풀이 거의 없습니다. 다 관목이고, 그다음 물풀의 나무이고, 산딸기 가시덤물이고, 이제 그런 나무를 다 제거해야 네. 그 숨어있던 편백나무가 햇빛을 받으면서 살거든요. 길을 일단 내야 되네요. 네네. 길을 내야 돼. 네, 그냥은 못 가지만은 예초금이면 갈 수 있어요. 아주 힘든데요. 하여튼 첫날에는 내내 그 작업 내내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몸으로 버틸 것이냐. 이제 그럴 점에 이제 우리 형님들의 표정이 보이더군요. 네. 막내인 저도 이런데 우리 형님들은 어떨까? 그런 심정이 오니까 좀 마음의 위안이 오더군요. 네. 아무튼 올해는 우리가 훈련 기간이라서 아마 또 속달이 덜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많이 좀 힘든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자, 여기 좀 단련되고 또 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일을 맡아서 하면은 스스로 하면은 많이 좀 쉬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겪으신 것에 대해서 임업을 생생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됐고요. 금속 노동자, 퇴직하신 노동자를 저희가 철수라고 불렀는데요. 이제 철수가 장비 사용에 능하고 단체로 일을 해본 경험을 살려서 임업에 도전하지만 임업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지가 아니라 경사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밀집된 나무를 베다가 이제 중대재해로 사고도 가끔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가와 시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제 향후 바라는 점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처음으로 접한 산림은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저는 조선소 노동자로서 35년 노동을 하면서 지냈지만 조선 노동자는 흔히 말하듯이 위험한 작업장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산림 또한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작업장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중대재해까지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중대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의 요인은 여러 가지로 들 수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각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그 다음에 산림조합과 일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조합이나 이런 등등에서 그에 관련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림 작업장을 만드는데 국가의 지원, 각 지자체의 지원과 산림조합의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보태지고 또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안전 의지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전선 노동자로 살았기 때문에 각종 장비를 다루거나 위험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에 좀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동자로 살아온 그 장점을 잘 살려서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산림에서도 그런 도전 정신과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일을 잘 배워서 새롭게 도전하는 인생의 이막을 아주 멋있게 한번 장식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도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임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추어진 기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말 그대로 개척자신데요. 네, 추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이제 일어나면은 그 아침에 좀 부담을 느껴가지고 뭐 커피 한 잔 그리고 빵 한 조각 들고 밖에 나갑니다. 네. 밖에 나가면은 그 이제 백운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아침을 떼거든요. 네. 이제 늘 경치로만 느꼈던 그 백운산 자락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산 일을 딱 해보니까 네. 그 그늘은 물론이고 진짜 평평하게 편하게 쉴 장소도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늘도 없어요? 그만큼 열악합니다. 그리고 식사나 또 장비 이 모든 게 다 개인이 준비해야 되고 다 사야 되고 하물며 예초기 날까지도 지원이 안 되니까 어떤 데는 막 화가 나가지고 또 정부에 대해서 욕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게요. 네네. 네. 그 저희의 어떤 최소한 바람은 그 산에서 저희는 모든 장비는 마땅히 다 지원되어야 되고 네. 예. 또 점심 같은 경우도 그 점심을 전담하는 아줌마를 고용해서 그렇죠. 미리 점심이 준비가 되고 또 식사가 끝나면은 잠깐이라도 좀 누워가지고 휴식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업무 효율도 더 높아질 네네.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초기 날도 이제 월급에서 충당을 하시고 네네. 도시락도 직접 싸셔야 예, 다 되고 써야 예, 누워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도 없고 네, 없습니다. 예, 많이 열악합니다. 예, 그런 거는 필수적으로 지원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예. 그리고 1997년 IMF 이후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으로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2천여 개의 산림법인과 2만여 명의 산림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 중심의 숲 경영에서 자발적 산림 경영 주체의 육성과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될 텐데요. 기존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발과 장애물도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럽지만 이 산림 분야는 저희들이 네. 생소한되고 경험도 별로 없고요. 뭐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개락적으로밖에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견된 시각일 수 있고요. 하지만 들여다 보니까 그동안 이 산림 일을 독점해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국가 정책에서도조차 이 산림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들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산림에 일하시는 분들이 노동 조건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의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못 미치는 부분은 앞으로 국가 정책이나 산림 정책으로서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조차도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서 이소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쉴 곳도 없고 작업 준비도 뭐 기계 준비도 노동자가 직접 해야 하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좀 역할을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좀 닿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작년 영린가정 교육을 마치고 영린단을 구성하고 얼마 전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지금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7월 9일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계는 사업자 등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류 준비가 거의 다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울산 산촌 임업희망단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로 사업자 등록을 받고요. 그리고 조만간 있을 공모에 참여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한 발짝 전진하고 좀 더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경험과 우리 노력이 좀 보태진다면 예비자를 띄고 사회적 기업으로 갈 것입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앞서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997년 IMF에 2,000여 개의 산림법인과 2만 명의 산림 노동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허수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산림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와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산림에 관련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산림에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고요. 내년부터 아마 사업 예산들이 좀 확충돼서 좀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초보 산림꾼인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은 그동안 국가 정책이나 예산 부족으로 방치됐던 우리나라 산림을 정말 제대로 잘 다듬고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말씀. 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좀 막린 제가 좀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좀 조심스럽고 있습니다. 예. 현재 어떤 외부 조직과 조직이나 뭐 어떤 그 산림조합과의 어떤 작은 충돌 이런 거는 뭐 충돌이나 교섭 같은 것은 사실은 다 단장님께서 감당을 하시고 그러시군요. 또 어떤 한편으로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뭐 심적으로도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시네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좀 어떤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막 이 조직이 필요한 게 뭘까 막 고민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조직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공부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지금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장님. 예,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선전을 정책수다 시민토포럼을 에게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초보 산림꾼으로 우리가 미개척 분야인 산림에서 아주 서툴지만 조금씩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정말 일자리가 하도인 이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되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배우면서 준비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산림들을 정말 제대로 된 자랑스러운 숲으로 누구에게나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울창한 숲을 만드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모아지고 또 노력이 보태지고 그다음에 국가와 산림조합과 산림에 관련한 여러 단체들이 노력이 보태져서 전 세계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울창한 숲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초보 일꾼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호응과 박수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어떤 정부의 지원 산림 지원 정책을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어떤 이윤을 보고 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선택적인 지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산림은 우리 생명과 그 어떤 삶의 질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어떤 선택적인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하다고 보고, 정부가 정말 앞서가지고, 전폭적인 어떤 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산림이 주는 효과가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서 가뭄이나 홍수 대비, 그리고 이 도시민들에게 삶의 질에서 너무도 많은 걸 주는데 지금 아무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소 30년 후 결실을 볼 거라는 이 임업에 이제 뛰어들어서 초보 산림꾼으로 이제 산림이 주는 공공성에 공감하고 자체 교육 후 자발적인 모임을 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울산 산촌 희망 임업단을 모시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그 일자리 창출과 이상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현실을 먼저 직시를 하고, 그리고 그 현실에서 조금만 더 나아간 그곳에서 그 그림을 그려보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솔직한 말씀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